안녕하십니까. 두웨블리TV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좀 빨갛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윤범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채채님 안녕하세요. 채채님이 1등을 놓쳐버리셨네요. 그리고 백배축복님, 정현수님, 기똥차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음량이 계속 최근엔 상태가 안 좋았는데, 네, 슈퍼양개미님도 안녕하세요. 이 음량을 좀 손보긴 했는데요. 오늘도 혹시 좀 상태가 이상하다 하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원인의 파악이 좀 안 되긴 해서요. 일단 뭐 장비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다시 한번 손보거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 보시면 다 이제 빨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개서 오늘 시장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웬만한 종목들이 아니면 거의 다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도 지수가 1.34% 상승한 2544, 코스닥은 1.36% 상승한 8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1.86% 하락한 1295원으로 지금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250원쯤 와주면 저는 이제 달러를 좀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 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환율이 갑자기 내려가고 코스피 코스닥이 왜 올랐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어제 FOMC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이제 정말 끝이 났다라는 거를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멘트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그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고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종결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위원들의 관점이다까지 가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점도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이번 FOMC에서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내년 2024년 점도표에서 지금 여기 중간 금리가 여기 최고 위와 최고 아래 사이에 중간 값이 되는 금리가 여기 4.6%예요. 그래서 현재 5.25에서 5.5% 사이에서 4.6%까지 금리가 인하가 되려면 내년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선 내년에 그렇다면 내년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고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파월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었다라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증시도 훈풍이 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최근 신고가를 돌파한 다우 어제도 1.4% 이제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우상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S&P, 나스닥 모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제가 최근 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다우가 먼저 가면서 나스닥이랑 S&P 모두 다 따라가려고 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 FOMC에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더 화끈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상승 각도가 가파른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가면 뭐 중간중간에 짧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랑 뭐 미국 증시에 비하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항 구간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려가고 있다. 이게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고 있기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짧은 추세는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추세가 좀 더 가팔라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뭐 전고점 돌파를 위해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연말까지 하면 그래도 2600포인트까지 도전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 가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정의 근거는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또 연준에서 새로운 또 얘기가 나오거나 할 때 뭐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한 2600포인트까지는 찍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산타랠리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11월 달 반등할 때부터 연말 산타랠리를 계속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산타랠리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VIP 차트에도 수급봉 뜨는 날이 이제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수급봉 업데이트를 일단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VIP 차트에 일단 수급봉까지는 일단은 한번 제공해드린 거를 일단 고려하고 있고, 그게 반영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모두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이제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는데 여기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이제 갭으로 뛰면서 여기 저항을 갖다가 한 번 더 깔끔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반등이고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매도 신호에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화면을 좀 늘려서 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저항이 되는 구간이 사실 이렇게 과거에 봤을 때 여기가 계속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여기 뭐 75,000원, 77,000원, 8만원까지 뭔가 계속 짜잘한 이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로부터는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좀 저항이 가로막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큰 방향성 자체는 지금 조금씩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세를 보였던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여기 중간 추세선 위로 올라오고 위로 이렇게 찔러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과거에 한 저항을 갖다가 이제는 좀 참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여기를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노려볼 만한 자리까지 온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가격 저항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가격 저항들의 돌파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이제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갑자기 급격하게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며칠 또 쉬어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보면 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좀 쉬어가고 여기서 한번 급등 나오고 쉬어가고 이랬으니까 뭐 무조건 연속적인 급등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지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급등을 하게 되면 쉬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나름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3%대 강세. 뭐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권 추세 안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그 외에 LNF 뭐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5년간 38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상승, 2차 전지 시장이 확대에 따라서 정부가 5년간 2차 전지 산업에 38조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2차 전지 안에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삼성 SDI, SDI도 여기 4%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추세 자체는 횡보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LNF가 강세를 보였죠. 10%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제 다시 경기가 완화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2차 전지 쪽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 주단에서 금리 영향을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또 반응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뭐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했다가도 뭐 오늘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반등해 주긴 하는데 LNF가 지금 이제 올라온 이 자리 17만 8천 원 부근에서는 계속 잘 지켜주는지 여기를 좀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를 좀 굳건하게 한 다음에 반등을 해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 너무 고점에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근데 처음 투자했을 때 왜 투자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 LNF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 관점에서 보고 싸게 더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투자한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제 투자한 이후 그걸 이끌고 가는 거는 본인의 이제 공부와 그리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본인이 내리는 판단에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에서 자리가 어떻고 이런 거는 보조적인 도움일 뿐이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내심과 끈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긴 호흡에서 LNF,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코프로가 말 나온 김에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고 동시에 다른 종목들이 여전히 싼 종목이 많고 그거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바닥 구간 이 56만 7천 원, 56만 8천 원인가요? 네, 56만 8천 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는 좀 버티는 흐름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하는데 여기보다 조금 지지선은 올려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을 올려서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여전히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이제 깨지 않고 반등을 하면 이제 슬슬 여기서 바닥을 좀 잡으면서 횡보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BM 한번 보면 BM도 오늘 이제 캔들상으로 밀리긴 했으나 2%대 상승을 했고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여기 29만 9,600원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된다 했었죠.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지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반등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는 뭐 별 호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4%대 여기 비가 왔음에도 오늘과 같은 그런 증시의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여기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흐름이죠. 거래량에서도 이렇게 비가 떴을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반등 거래량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흐름을 한 번 더 위로 바꿔버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네이버도 넓게 보면 이런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 구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29만 9,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네이버랑 같이 비교되는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 6%대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주식은 그것과 별개로 시장 반등을 따라서 함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이 자리는 다시 살아나느냐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자리고 그거 앞에 바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라간다면 카카오 역시 조금 다른 흐름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카카오에서도 다시 AI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카카오도 바닥을 이제 찍고 이제 움직이는 걸로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 안에서 HPSP를 못 봤는데 일단 HPSP는 뭐 네덜란드 그 국빈 방문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 최근 이제 반도체주들이 계속 강했으니까 여기서 뭐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확실히 증시가 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거나 꺾일 만한 자리인데도 그냥 이렇게 위로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의 시장은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꺾일 자리도 오늘은 이제 올려버리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PSP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이제 경신을 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 올린 거는 추가 상승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과 HLB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위로 반등했고 여전히 추가 상승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헬스케어는 위에 85,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지금 저항을 돌파했죠. 얼마 전 돌파하고 이 자리를 좀 지키면 지금 18만 이렇게 한번 3,500원 정도 되는데 한 20만원까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뭐 주주들을 위한 뭐 배당이나 환원 정책까지도 셀트리온 수급에 훈풍을 불어넣는 주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투자자 종목 동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런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 많다라는 거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강했음에도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보이고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오히려 기관이 물량을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셀트리온 제약도 볼까요? 제약을 보시면 제약은 오늘 개인 투자자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불과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런 합병에서 가장 늦게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최근 뭐 공격적인 셀트리온 그룹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아마 따라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셀트리온 제약은 5%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헬스케어와 이제 셀트리온이 넘었었던 여기 단기 정고점 부근을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뭐 일단은 뭐 95,900원 이런 자리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은 혹시 매도 신호가 뜨진 않는지, 여기서 뭐 과열이 되지 않는지 지켜보시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자리에서도 적당한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HLB는 제가 최근에 은근히 좀 좋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계속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장마감 때 시총 상위 종목들만 잘 봐도 사실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HPSB부터 해서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뭐 오늘 HLB도 그렇고, 뭐 과거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막 LG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전지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 자리다 아니면 여기 뭐 도전해볼 만한 자리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이런 기업들의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기 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HLB도 결국은 최근 얘기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 HLB가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28,000원 자리가 더 안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으니까 HLB가 좀 저항을 갖다가 쉽게 돌파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효과와 그리고 공매도고들의 쇼커버링이 이렇게 급등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전히 뭐 가남 NDA나 이런 거에 대한 결과 발표는 안 나왔지만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HLB를 놓치셨다면 HLB를 아직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HLB 뭐 그룹주들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바이오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변동성이 강하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좀 견디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걸 이제 권유드리고요. 이제 최근 강했던 뭐 기아나 현대차 이 친구들은 오히려 최근 강했으니까 이럴 때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항상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이제 강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하거나 지수가 움직일 때는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리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이 19% 상승을 했는데요. 뭐 기사에서는 이제 2023년 기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근
뭐 수급봉 뜬 것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강스템도 이렇게 수급봉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수급봉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함께 장마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갭으로 메꿔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갭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이렇게 갭이 떨어진 자리는 향후에 반등할 때 쉽게 메꾸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강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저항을 한 2,500원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시고 급등이 할 때 분할 매도를 하시거나 VI 걸릴 때 분할 매도 하시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오늘 8%대 상승을 했고요. 뭐 고점 기준으로는 15%까지 급등했습니다. 사실 뭐 CS 베어링 우리 속을 많이 썩였던 종목이죠. CS 윈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어링의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CS 윈드가 나름 바닥에서 수급봉이 떴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이제 CS 윈드는 9%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아직 상승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CS 윈드도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수직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면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 하면서 천천히 방향성을 바꿔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풍력타워 건설이나 이런 게 또 금리랑 밀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인프라 건설에서 그 금리 자금 조달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신재생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아 이노베이션은 이제 추가 기술 수출 기대에 대한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최근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여기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가 이제 내년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살아나면서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때 정말 유의미한 뭐 결과를 발표하거나 유의미한 뭐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바이오 쪽은 내년 1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을 좀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랑 업종 키워드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중간에 저희 이거 뒤에 배너 광고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블리큐랑 유한타증권 함께 협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함께 제휴를 하고 있고 현재 이 블리큐를 이용을 하려면 유한타증권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아래에 올려드리는 링크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치킨을 드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살짝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식 거래를 1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치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계좌를 개설하시고 유한타증권에서 직접 주식 거래를 100만 원 이상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신청이 되니까 아마 매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치킨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 업종 테마 이제 캘린더를 저희가 다시 와서 보면 일단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창투사, 반도체, 의료 AI, 2차전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되겠고요. 창투사 쪽은 최근 뭐 야놀자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VC들이나 창투사들이 초기 투자를 했거나 뭐 엔젤 투자를 했던 곳들이 크게 되거나 아니면 좀 기대감이 생기거나 하면서 창투사들이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스톤브리지 벤처스, 컴퍼니 K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추세 자체는 이제 하락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저점을 올려가더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슈팅이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안에서는 다 약간 매집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톤브리지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자체 개발 LLM AI 솔라 세계 AI 평가 1위 차지 소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일단 말이 어렵게 적어놨네요. 참. 일단은 컴퍼니 K랑 이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같이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요. 뭐 해당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대단한 회사야 하면서 창투사 주가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투사 투자는 개인적으로 때가 되면 한 번씩 급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매집이 관찰되거나 그리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면 항상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투사 이것저것 들고 있다가 보면 결국은 다들 순환매가 나오면서 나중에 급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퍼니 K도 보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매집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주가도 바닥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슈 하나 터지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창조사들 또 뭐 있을까요? SBI 인베스트도 보면 지금 추세 자체는 하락 구간 안에 있지만 이 친구들도 안에서 뭔가 매집은 좀 관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얘도 뭐 급등할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투사들은 그런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좀 유망한 기업의 상장 일정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지분 투자가 있는지까지도 뭐 넘겨가지고 함께 투자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창투사 투자에 대해서는 뭐 그런 약간 팁이라면 뭐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집만 보고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좀 기약이 없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창투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야놀자의 이슈를 중심으로 아주아이빗 투자가 급등했었고 그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이 이제 투자했으니까 하나자산운용의 모회사인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먼저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창조사들의 상승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CXL 어제 얘기를 했었죠. CXL과 관련해서 포키스전자 그리고 네오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뭐 이슈는 뭐 어제도 설명드렸었지만 CXL이 적용된 이제 모듈 CMMD가 그리고 CMM 시리즈 네 가지 제품의 상표를 한 번에 출원했다는 이슈로 시장에서는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뭐 이 CXL이 없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유튜브에만 검색을 해봐도 꽤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한 종목들이 이걸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 다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이슈를 붙여가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급등은 일단 테마성 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뭐 여전히 싼 종목들 가져가는 전략은 전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고 일단 이 CXL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PCB 업체들 많이 얘기를 했었죠. 다시 간단하게 보면 퀄리타스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보면 CXL 안에서도 급등했던 친구들이 오늘만 급등한 게 아니라 퀄리타스도 이전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CXL 키워드가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더라도 충분한 상승한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 상승하지 않은 바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 AI 쪽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일단 루닛이 대장이었는데 루닛이 그동안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바닥까지 왔었고 최근에도 다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루닛과 더불어서 이건 루닛의 개별 이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루닛과 코어라인 소프트가 함께 뭘 한다라고 기사가 있었죠. 보면 유럽, 중동 등에서 의료 AI 사업을 갖다가
협력한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한 것 같아요. 근데 코어라인 소프트 차트 보니까 예전에 신규 상장주 얘기할 때 이 친구도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저점을 올려가거나 단기 평선들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 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더 고개를 위로 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내일 갭은 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갭이 뜨더라도 35,000원, 뭐 39,000원 이런 자리는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으로 띄우고 초반에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것까지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의료 AI 쪽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한번 볼까요? 딥노이드는 오늘 뭐 5%대 상승했는데 추세 자체는 아직 돌려 세웠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힘겹게 지금 날락 말락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JLK도 뭐 비슷하고요. 그 외에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지금 나왔던 거는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런 AI 쪽이 아니라 의료 AI 쪽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또 규노는 뭔가 좀 다른 애들과 달리 아직은 좀 살아있는 느낌은 들게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추세 그어놓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세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못 올라오면 이렇게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의료 AI 쪽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싸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도 묶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AI는 여기까지고,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안에서 AI 쪽과 관련된 친구들 뭐 있을까요? 로스, 그리고 보로나, 그냥 일반인 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런 바이오 쪽도 슬슬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뭐 정부에서 38조 플러스 알파 지원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근데 오늘 안에서 뭐 니켈 관련해서 STX가 움직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성일아이텍, 세비캠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 폐배터리와 관련되어 있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바닥에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쭉쭉 치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고개에 드는 걸 한번 시도해보는 자리다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블릿 멤버십 영상에서도 2차전지 장비 관련주 하나가 나간 게 있었는데, 확실히 2차전지 쪽은 그런 대장단이 지금 받쳐주질 못하니까 좀 힘겨운 것 같아요. 그게 지하이텍 이런 종목이었는데, 뭐 오늘 그냥 슈팅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VI 때 좀 파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진입은 뭐 글쎄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말 나온 김에 보면 여기 저항이 못 뚫던 자리였잖아요. 못 뚫던 자리였으니까 여기 뚫으면 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꼬리로 다 달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2차전지 쪽은 그냥 기회 줄 때 적당한 수익선에서 먹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 관련해서 오늘 툴젠이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툴젠이 유전자 가위 플랫폼 발표를 했었고,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해서는 사실 툴젠이 뭐 국내에서 가장 좀 선두에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죠. 세포 치료제는 그
영국에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상용화 관련해서 승인, FDA 승인 이런 얘기들도 또 나왔었고, 첫 공식적인 치료제가 나오니까 관련 세포 치료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툴젠과 또 강스텐 바이오텍은 다르긴 한데요. 일단 뭐 세포 치료제 쪽에서 그런 유전자 가위 쪽은 툴젠이 시장에서 좀 움직였었고, 근데 뭐 여기도 개별 호재성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툴젠은 오늘 급등하긴 했어도 이렇게 꼬리가 달렸네요.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이런 거래량이 달렸다라는 거는 고점 신호가 잡히고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 또 다 탈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도세가 강했었고, 이렇게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이걸 밟고 다시 올라가면 뭐 더 치고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툴젠의 위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종목은 뭐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스템 뭐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일단은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게 이 강스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대감이니까, 이게 여기서 만든 그런 아토피 치료제나 이런 게 라이센스 아웃 하는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상승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 안에서 뭔가 주도 섹터다라고 하는 게 약간 아직까지 애매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시총 상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중심의 강세, 그리고 바이오 쪽,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 했었죠. 바이오랑 반도체 쪽으로 시장에 돈이 가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쪽 섹터 종목 안에서는 여전히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섹터에서도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상승할 때는 뭐 주도 업종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다른 뭐 개별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시장 이슈에 따라서 또 조용하지만 조선이나 뭐 항공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별주 장세에 약간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더 짙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지수 상승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장마감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 한두 개